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정한솔 사무관입니다. 부처별 발표 자료는 해당 세션에 맞춰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문의사항은 발표 자료에 있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 종료 이후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3일차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사업 설명은 2024년도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김성회 서기관님께서 2024년도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의 김성회 서기관입니다. 저희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대학의 연구 경쟁력 혁신 그리고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2024년은 약 5,14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각각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에 대한 다양성에 기반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에 대해서 총 1,101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석사 과정생부터 박사 과정생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전임 교원이 되기 전에 연구자들이 충분한 연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촘촘하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석사 과정생 또는 박사 과정생의 학위 논문을 연구를 위해서 석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박사 후 연구원에 국내외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박사 후 국내외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집단의 연구팀을 구성해서 혁신적 연구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포닥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문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1,684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통상 기초 연구 분야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하고 개인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비전임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보호 소외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보호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 우수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인문, 이공 분야 이런 이종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제 간 융합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 2,331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입니다.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지원해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경험의 축적, 그리고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대학 내 연구 장비의 공동 집적과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전담 인력의 양성 그리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공학 개인 기초 사업입니다. 총 31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 이공 분야 풀뿌리 개인 기초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이후로 이제 과기부와 교육부 간의 어떤 연구 분야에 대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이제 신규 과제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2028년까지 이제 자동으로 일몰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교육부의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23년까지는 교육부에서는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박사 후 연구원 국내외 연수 이 사업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석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현재 600개 과제에 대한 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의 경우에도 보다 폭넓게 연구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 수를 전년 300개에서 올해 822개로 좀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박사 후 연구원 국외 연수의 경우 원래 지원금이 4,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보다 현실화하고 이제 실제 연구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 6천만 원까지 좀 단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 후 연구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사업, 아까 말씀드린 포닥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문 균형 발전 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 보호 연구 등을 통해서 기초 연구 저변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올해 2024년부터는 이 기초 연구 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을 좀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 개편과 대학 내 중점 테마 연구소를 통한 거대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램프 사업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총 8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글로벌 R&D라는 현 정부의 R&D 정책 방향을 감안하여서 이제 램프 사업을 개편해서 해외 및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그리고 인력 교류로 확대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램프 참여대학의 경우에도 기존 8교에서 총 14교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교를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교당 지원 단가의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 연 4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서상 총 올해 연 단가 5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중점 연구소가 이제 융합 연구라든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대학 연구소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대학의 기존 연구 장비 집적 및 공동 활용 지원에 집중하여서 기존 사업은 핵심 연구 지원 센터를 지정해서 연구 장비의 집적과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예산의 R&D 예산 사용의 좀 수월성 측면보다 R&D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R&D 장비를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그러한 인프라 고도화 유형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약 10개 내외의 장비를 지원을 하면서 이 장비의 평균 단가는 약 5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한 이제 5년 정도까지 이 최소한 소요되는 운영비를 좀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2024년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총 예상 규모는 5,147억 원입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의 경우에는 작년 553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1,101억 원 정도로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요.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그리고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의
신규 사업 발굴 그리고 신규 과제 수 증가 그리고 포닥 성장형 공동 연구의 사업 신설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문 균형 발전 지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는데요. 신규 과제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니까 좀 이렇게 신규 과제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좀 계속 과제 단가가 약간 삭감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학문 균형 발전 지원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연구 참여 기회를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총 72억 원 정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학 중점 연구소 중에서도 제가 램프 사업 증액에 따른 부분 증액에 따라서 이러한 증액이 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464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고도화 유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좀 큰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애 서기관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 이공재 팀장님께서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장 이공재입니다. 저는 2024년도 교육부 20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석사 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석사 과정생 분,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 과정생 분이시고요. 공이 국내 대학원 해당 과정의 연구 개시를 기준으로 전업으로 좀 재학 중이신 분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생이신 경우에는 연구 종료일 기준으로 총 재학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연구 지원 분야는 이공계 전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기간은 1년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올해 지금 신규 선정 과제 규모 수는 한 600개 내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시일은 지금 7월 1일자로 계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선정 과제 수의 한 40% 이상은 지역 대학에 계신 분들을 좀 선정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박사과정생 분들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연구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박사과정생분,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과정생분, 그다음에 박사과정 수료 연구생분이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생인 분이신 경우에는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셔야 되고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가 경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 이후부터 1년 이상 재학 예정이신 분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박사 통합 과정생 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재학 중이셔야 되고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입학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 경과를 하신 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 이상 재학 예정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이신 분 경우에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수료 후 이제 연구생으로 좀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료 후 좀 4년 이내이신 분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이제 이공계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지원 기간은 이제 1년에서 2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제 지원 연구비는 이제 2023년도 대비 연구비 지원 규모를 이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그 신규 선정 과제 규모 수는 이제 822개 내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구 개시일은 9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사업도 이제 신규 선정 과제 수의 약 한 40% 이상을 좀 이제 그 지역 대학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사 후 국내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그 국내외 연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국내 또는 이제 국외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 취득 후 이제 5년 이내이신 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계 전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연구 기간은 이제 1년에서 최대 이제 3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연구비는 이제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연간. 그리고 올해 그 신규 선정 과제 수 규모는 이제 그 346개 내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이제 9월 1일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역 대학의 이제 전체 선정 과제 수의 좀 50% 정도를 이제 선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사 후 국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국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취득 후 이제 5년 이내이신 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연구 분야는 역시 그 이공계 전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기간은 이제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지원 규모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좀 증액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고요. 선정 과제 규모 수는 이제 220개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지금 9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박사 후 연구원 그 성장형 공동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신설된 사업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추후 좀 이제 안내해서 공지해드릴 사항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후 안내되는 사항들을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박사 후 연구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박사 후 연구원분들께서 그 우수한 그 전임 교원분들과의 그런 멘토 멘티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 받으시면서 좀 혁신적이고 이제 도전적인 그 공동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할 예정이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계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연구 지원 기간은 이제 그 최대 그 4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간 연구비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그 4억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선정 과제 수는 이제 150개 내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 그 성장형 공동 연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지역 대학에 계신 분들을 약 한 40% 이상으로 지금 선정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신규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초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방향을 1인 1과제 수행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구자분들께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연구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별로 좀 그 별도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좀 그 공지되는 그 사업별 신청 요강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R&D 공통 사항으로 그 삼책 50 제도를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그 참여 제안을 받고 계신 연구자분이신 경우에는 신청 및 그 연구 수행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인데요. 모든 사업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인 그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접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지되는 그 신청 매뉴얼들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신규 과제 그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올해 그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그 석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월 5일자에 이제 그 공고를 했고요. 오늘 그 1월 25일부터 이제 그 2월 5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좀 그 1월 중에 지금 뭐 공고할 예정에 있는데요. 추후 그 공고되는 사항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그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2024년도 그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의 그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공재 팀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남현경 실장님께서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융합인프라실의 남현경입니다. 네, 저는 2024년도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사업 개요입니다. 기초과학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운영과 공동 연구 활성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연구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전년 대비 인프라 고도화 과제가 신규 추진됨에 따라 약 464억 원이 증액되었고, 다만 기존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과제와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의 경우 계속 과제만 지원하고 신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대학 내 핵심 연구 지원센터, 공실관, 대학 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 과기원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할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기존 소액의 개인용 연구 장비 중심이 아닌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와 국내, 국외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첨단 연구 장비 도입 운영과 전담 운영 인력 육성을 통해
대학이 글로벌 핵심 연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세부 과제별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 연구 지원 센터와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3억에서 6억, 그리고 6년 지원하고 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과제당 1억 원 이내에서 3년을 지원합니다.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의 경우 첨단 연구 장비 구축을 위해 1년 차에 그 구축비를 일괄 지원하고 5년간 연 5억 원씩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그 지원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과 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하며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첨단 연구 장비 구축비, 유지 보수비, 장비 전담 인력 인건비, 교육 훈련비, 공동 활용 활성화 비용을 지원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제 수 및 지원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로 핵심과 공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지원 계획이 없고 계속 과제는 전년과 동일하며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신규로 1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평균 간접비 포함 50억 원 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그 간접비 산정 시에 직접비의 10% 이내인데 이때 장비 도입, 구축비는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 및 연구 개시일입니다. 핵심과 공동 연구 과제의 경우 2024년 올해 3월 1일부터 개시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빠르면 2월 초, 2월 중 세부적인 그 공고안을 마련을 해서 6월 1일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3책 50에서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다음은 추진 일정 및 문의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과 공동 연구 과제의 경우 3월 1일부터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현재 그 세부적인 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각계 그 연구기관 그 전문가 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마련 중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초에서 2월 중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그 사업 설명회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2월 중 공고를 하고 저희가 한 달 정도 접수를 받아서 4월 달쯤 그 접수된 과제들에 대해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그리고 5월 달쯤 최종 선정을 해서 협약을 진행해서 6월 1일부터 사업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인프라 고도화 추진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 국가 연구시설 장비 진흥센터 융화인프라실로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영경 실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질의를 사전 접수해서 그러신지 따로 현장에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표 자료에 있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 종료 이후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부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